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요, 황순원의 소설 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은 소나기라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소설 쓰신 분이죠. 네. 그만큼 황순원 선생님은 국민 작가, 국민 소설가를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소설가 김동리와 함께 대한민국 현대소설의 중심에 서 있는 소설가죠. 그래서 황순원 선생님의 작품들은 수능에서도 지문 예시 소설로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죠. 네. 그리고 황순원 선생님의 아드님이 즐거운 편지라는 시로 유명한 황동규 시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편지, 이 시를 저도 예전에 참 좋아해서 제 블로그에도 오래전에 올려두었었는데요. 지금도 올려져 있고요. 여기서 황순원 작가님의 아드님이신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네, 참 맑고 깨끗한 마치 황순원 선생님의 소설과도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시입니다. 네. 황순원 선생님의 아드님 황동규 님도 시인이시고, 그리고 황순원 선생님의 손녀죠. 황신혜 역시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친 문인 집안이죠. 문인의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황순원의 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원의 가장 유명한 작품 소나기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별 역시 주인공이 어린 소년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의붓 어머니에게서 자란 9살 난 소년은 어느 날 동네 할머니로부터 자기의 못생긴 누이가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의 상상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어머니와 못생긴 누이가 닮았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이 소년은 죽은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못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누이가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애정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못생긴 누이가 내 엄마를 닮았다는 것이 그 거부의 이유였던 것이죠. 소년은 누이에 대한 혐오감과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누이의 호의를 번번이 뿌리칩니다. 그리고 누이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죠. 누이가 만들어진 헝겊각시 인형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나귀에서 떨어졌을 때 애정을 보이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누이의 호의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누이가 건네준 옥수수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소년은 매번 누이의 애정을 번번이 물리칩니다. 이렇게 소년의 누이에 대한 반발은 누이가 시집갈 때까지 계속되고요. 그러나 시집간 누이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게 된 후에는 비로소 소년은 누이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가 만들어줬는데 받자마자 땅에 파묻어버렸던 헝겊 인형을 찾으려고 해보지만 이미 헝겊 인형은 땅속에서 썩어서 없어졌죠. 소녀는 누이의 얼굴을 떠올려보지만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별이 소년의 눈에 내려옵니다. 이 소설에서 별 그리고 눈,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 별이 눈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 바로 눈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 눈이 바로 사람의 몸에서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소설 별에서 나온 소년처럼 아이들 눈은 맑고 깨끗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눈은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죠. 건강한 눈은 맑고 깨끗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눈동자에서 흰자는 탁해지고요. 눈동자도 뿌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의 노화가 시작되면서 눈이 탁하고 뿌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노안이 나타나거나 눈 속 수정체의 노화도 진행되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각종 안과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황순의 별 전반부를 읽으면서 오늘 시간은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별 후반부를 읽고 나서 눈 건강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맑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을 몇 가지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황순원의 별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별 황순원. 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를 한 동네 과수 노파가 보고 같이 저자애라도 다녀오는 듯한 젊은 여인에게 무심코 자, 동복 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만이 닮았디 왜? 한 말을 얼김에 듣자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 아이는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암만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만이 오만이 수없이 외웠다. 집들에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는 누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얼굴부터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엷은 입술이 지나치게 큰데 비겨 눈은 짜짜하니 작고 그 눈이 또 늘 몽롱히 흐려있는 누이의 얼굴. 9살 난 아이의 눈은 벌써 누이의 그런 얼굴 속에서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속으로 찬찬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오만이는 이 누이의 얼굴과 같았을까? 그러자 제법 어른처럼 갓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던 11살 잡이 누이는 전에 없이 별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동복 남동생에게 마치 어머니다운 애정이 끓어오르기는 한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을 때 아이는 누이의 지나치게 큰 입새로 드러난 검은 잇몸을 바라보며 누이에게서 돌아간 어머니의 그림자를 찾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우리 오만이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겠으래 무척 이뻤으리라. 그냥 남동생이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누이에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흘기며 무서운 상을 해보였다. 미운 누이의 얼굴이 놀라 한층 밉게 찌그러질 만큼 생각도 못해 종래 아이는 누이가 꼭 어머니 같다고 한 동네 과수노파를 찾아 자기 집에서 왼편 쪽으로 마주난 골목 막다른 집으로 갔다. 마침 노파는 새로 지은 저고리 동정에 인두질을 하고 있었다. 늘 남에게 삭바느질을 시켜 말쑥한 옷만 입고 다녀 동네에서 이름난 과수노파가 제 손으로 인두질을 하다니 웬일일까? 그러나 아이를 보자 과수노파는 아이보다도 더 의아스러운 눈초리를 하면서 인두를 화로에 꽂는다. 아이는 곧 노파에게 아니 우리 오만이하고 우리 뉘하고 같이 생겼단 말은 거짓말이디요 했다.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러나 남의 일에는 흥미 없다는 얼굴로 왜 닮았디 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아니 우리 오만이 입하고 뉘 입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시요? 하고 열심히 물었다. 노파는 이번에는 화로에 꽂았던 인두를 뽑아 자기 입술 가까이 갖다 대어보고 나서
반만큼 세운 왼쪽 무릎 치마에 문대고는 일감을 잡으며 그저 그러고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군 했다. 아이는 인두지라는 과수노파의 손 가까이로 다가서며 퍼뜩 과수노파의 손이 나이보다는 젊고 고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마니 잇몸은 우리 뉘 잇몸처럼 검디 않고 이뻤디요 했다. 과수노파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와 어둡다는 듯이 갑자기 인두를 든 손으로 아이를 물러나라고 손짓하고 나서 한결같이 흥없이 그랜 했다. 그러나 아이만은 여기서 만족하여 과수노파의 집을 나서 그 다름으로 자기 집까지 뛰어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마니가 뉘처럼 미워서야 될 말이냐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안뜰에 들어서자 누이가 안 보임을 다행으로 여기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앞으로 가 란도셀 속에서 산수책을 꺼내다가 그 속에 인형을 발견하고 주춤 손을 거두었다. 누이가 비단색 헝겊을 모아 만들어준 낭자를 튼 예쁜 각시 인형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나 란도셀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었다. 과목은 요일에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란도셀 속에 이 인형만은 변함없이 들어있었다. 아이는 인형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지금 아이는 이 인형의 여태까지 그렇게 이쁘던 얼굴이 누이의 얼굴이나 한 것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곧 아이는 인형을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걸 품에 품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그늘이 내린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을 얼마 들어가다 아이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살피고 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끝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품속에 인형을 묻었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이인가 분간 못할 서로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 골목을 다 나온 곳에서 달고지를 벗은 당나귀가 아이의 아랫도리를 찼다. 아이는 굴러 나둥그라졌다. 분하다. 일어난 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달구지채로 해서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럼 우리 오마니가 뉘처럼 생겼단 말인가? 뉘처럼 생겼단 말인가? 당나귀가 알아나 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아이의 뉘처럼 생겼단 말이가 하는 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벼랑간 뒤에서 누이의 대런 하는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아이는 그만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아이는 다리 하나를 약간 삔 채로 나자빠져 있었다. 누이가 분주히 달려왔다.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위에서 굽어보며 붙들어 일으키려는 것을 무지스럽게 손으로 뿌리치고는 혼자 벌떡 일어나 삔 다리를 예사롭게 놀려 집으로 돌아갔다. 갓난 이복 동생을 업어주는 것이 학교 다녀온 뒤에 나날의 일과가 되어 있는 누이가 하루는 아이의 거동에서 자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런 동생을 기쁘게 해주려는 듯이 어분의 볼기짝을 돌려대더니 꼬집기 시작했다. 물론 누이의 손은 힘껏 꼬집는 신용만 했고 그럴 적마다 그 작은 눈을 힘주는 듯이 끔쩍끔쩍하였지만 결국은 애가 울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면서 꼬집어대는 것이었다. 사실 줄곧 누이에게만 애를 업히는 의붓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불편 같은 것이 가고 누이에게는 동정이 가던 아이였다. 그러나 이날 아이는 자기를 기껏게나 해주려는 듯이 이복동성의 볼기짝을 힘껏 꼬집는 신용을 하는 누이에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일기는커녕 도리어 밉고 실눈을 끔쩍일 적마다 흉하게만 여겨졌다. 아이는 문득 누이를 혼내어줄 개그가 생각났다. 그는 날렵하게 달려가 이복동성의 볼기짝을 진짜로 꼬집어댔다. 그리고 업힌 애가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야 꼬집기를 멈추고 골목으로 뛰어가 숨었다. 이제 턱이 받은 의붓 어머니가 달려나와 왜 애를 그렇게 갑자기 울리느냐고 누이를 꾸짖으리라. 아이는 골목에서 몰래 의붓 어머니가 나오기만 기다렸다. 사실 곧 의붓 어머니는 나왔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누이를 내려다보면서 엘 왜 그렇게 갑자기 울리니 했다. 아이는 재미나 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이는 누이의 대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거치고 귀가 기울여졌다.
그렇게 자기들을 못살게 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면서도 어딘가 어렵고 두렵게만 여겨지는 의붓 어머니에게 겁난 누이가 그만 자기가 꼬집어서 온다고 바로 이르기라 하면 어쩌나. 그러나 누이는 의붓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게 생각 키우지도 않는지 대담스레 고개를 들고 아마 내 등을 빨다가 쟨 배가 고파 그런가 봐요 하지 않는가? 아, 기묘한 거짓말을 잘 돌려댄다. 그러나 지금 대담하게 의붓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기를 감싸주는 누이에게서 어머니의 애정 같은 것이 풍기어오는 듯함을 느끼자 아이는 우리 오만이가 뉘 같지는 않았다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숨었던 골목에서 나와 의붓 어머니에게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난 또 애 없고 어디 넘어디디나 않았나 했군 하면서 누이의 등에서 어린애를 풀어내고 있는 의붓 어머니에게 아이도 이번에는 겁내지 않고 이자 내가 애 엉덩이를 꼬집었지요 했다.